그러면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다 지금 뭐 자율주행차 시대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큰 어떤 성장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메모리 쪽, 이 D램과 관련해서 집중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비전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D램에서 2위 업체를 유지하는 그 정도 비전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비전. 그 정도의 비전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잘 나갈 때 10몇만 원 갔잖아요. PBR로 얼마인지 모르지만 PBR로 따서 ROE 따지면 한 1.3배 맥시멈 간 거 그것이 최대예요. 그럼 한 주가 나중에 13만 삼성전자 원. 제가 목표 주가 할 때 잠깐 삼성전자 얘기하면 하이닉스 잠깐 드릴 텐데 그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목표주가 말 나온 김에 한번 봐주시죠.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뭐 그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지난 한 9년간, 작년 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9년간 평균 ROE가 15%였어요. 그럼 얼마 정도 줬을까요? 시장은 아주 그렇죠? 15%면은 아주 그 리즈너블합니다. 평균 1.4배 줬어요. 1.4배. 네. 그리고 이거 잘못했는데 PER이 15배. 15배.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주가를 보자고요. 올해 22년도죠. 23년도네. 22년도에 43조란 영업이익을 하다가 올해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는요. 20조 초반이에요. 네. 그랬을 때 북밸류가 얼마냐면 한 5만 원 간당간당합니다. 5만 원 간당간당. 지금 얼마죠? 1.2배 정도 되는 지금 한 6만 원 하죠. 네, 1.2배 정도잖아요. 리즈너블 하죠. 네. 근데 올해가 얼마냐? 아까 22조 정도 하면은 올해 ROE가 5%밖에 안 나와요. 그럼 리즈너블하지 않잖아요. ROE가 5%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1.2배를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상으로 볼 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삼성전자 같은 주가가 어떻게 5만 원대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비쌀 수 있다. 실적만으로 봤을 때는. 실적만 보면 말이죠. 그 과거 바텀이 ROE가 5%건 4%건 얼마 되더라도 삼성전자는 그래도 결국에 가서는 ROE가 10% 내지는 마이너스는 오래 지속되지 않나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배가 거의 바닥이에요. 네. 1배를 치면 얼마죠? 5만 원 정도. 5만 원. 그러면 조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밸류 높아지니까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 1, 2년 사이 한다 하면은 5만 5천 원. 그래서 얼마나 5만 5천 원 딱 바텀이 이유가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목표 주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목표 주가에서 과거 흐름 보자고요. 과거 9년간 평균이 한 ROE가 15% 나올 때 PBR이 1.4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장 볼까요? 그러면 목표 주가 세우는데 지금 주가를 어디 가고 있느냐? 6만 원 바닥이야. 5만 5천 원 바닥이에요.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3년이 아니고 내년도 23년이 막 시작했는데 24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4년이 돼야 우리가 기대하는 주가의 가격대가 올 수 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약분이야 이거죠. 23년도가 지금 22조면은 작년보다 반토막 나는 거잖아요. 네. ROE는 5%도 안 나온다. 근데 삼성전자 어닝이 4조 나왔는데 올해 1, 4분기 내년 올해 2, 4분기 때 한 3.5조 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7조 되죠? 네. 3, 4분기, 4분기 올라가요. 6, 7조, 18조. 이런 식으로 올해 22조 되면은 내년도는 올 연말 곱하기 한 4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애널리스트 포캐스트 하는 게 평균적으로 얼마 잡냐면은 40조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 40조 잡고 있는 것이 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네. 작년에 42조 했는데 올해 20조 됐다가 내년도에 드라마틱하게는 아니지만 드라마틱하게 아닙니다. 42조에서 20조 떨어졌다가 40조 되는 드라마틱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원상회복. 원상회복. 원상회복 간당간당한데 지금 안 될 것 같지만 분기 10조 나면 다시 원상회복 하는데 네. 반도체 가격이 올 4, 4분기에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컷해서 한 6개월 뒤에. 그러면 이거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ROE가 아까 올해는 3%, 4%, 5%밖에 안 나오는데 24년은 다시 이 10% 갈 수 있다 보는 거죠. 네. 그럼 얼마 정도 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10%. 아까 15%일 때 한 1.4배 줬잖아요. 그러니까 10% 주면 1.3배 정도 주면 괜찮은 거죠. 네. 그게 PER는 14배 정도 들어요. 그럼 이것이 얼마냐면은 7만 원. 7만 원. 네, 7만 원 정도. 7만 원 초반. 많은 분들이 9만 원, 10만 원 이거 언제 오나? 이론적으로는요. 평균을 돌아가는 거예요. ROE가 15%. 아까 작년에 과거 그렇죠. 평균 15%인데 15%가 되면서 그러면 PBR 1.5배는 줄 수 있거든요. ROE 15%는 내년에 PBR 1.5배 주는 거면은 목표주가 8만 원 나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하면 ROE가 15% 나오냐? 올해 5%였다가
올해 어닝이 아까 얼마나 했죠? 22조 정도 컨센서스가 내년에 작년 거 평균 복귀하는 40조가 아니고 60조 이상. 60조의 영업이익이 나와야 24년도에. 24년도에 분기 평균 15조. 우리 얼마 전에 봤었죠. 네.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은 ROE가 15% 넘어가고 그럼 누구든지 1.5배를 줄라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당시는 PBR이 12배고 괜찮은 거죠. 그럴 때 목표 주가가 8만 원, 8만 원 언저리가 나옵니다. 야, 이거 우리 9만 원대, 네. 9만 5천 원 막 이렇게 그러니까 21년도 초에 9만 몇천 원 갔을 때 네. 말씀이죠. 그 당시 어닝이 계속 달라갈 것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닝이 좋긴 했는데 아까 PC가 스마트폰이고 우리 수요가 좋았던 것이 삼성전자 하니까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 효과 때문에 수요가 앞당겨진 거가 거의 90%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다 지금 재고로 쌓여 있어서 지금 그렇죠. 이렇게 고생하는 거다. 그걸 다 올해 풀고 내년에 정상화되는데 정상화되는 게 40조로 정상화냐 60조 이상으로 올라가냐에 따라 갖고 목표 주가가 7만 원에서 좀 더 봐도 8만 2, 3천 원. 그렇다면 정말 그 9만 원대 그 고점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더 많은 시간을 그거는 많은 시간보다도 매크로 환경이 바뀌어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매크로 환경이 이게 아까 작년에 삼성전자가 저는 삼성전자 바이를 21년도 10월에서 22년도 2월까지만 바이였거든요. 네. 22년 작년 3월부터 바이가 아니었습니다. 금리 인상하면서 끝이다. 애널리스트 포캐스트는 나중에 따라온다. 6개월 뒤에. 네. 정확히 작년 9월부터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거꾸로 이제 다 뻐개트려 놨으니까 목표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실제는 어닝이 내려가더라도 주가는 안 빠지는 거지만 올라오는 반등은 과연 이게 40조, 60조 가서 PER 1.3배, 1.5배면 7만 원은 8만 원인데 지금 6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ROE 7%는요, 올해가 한 4, 5%인데 내년 포캐스트를 나쁘게 보는 애널리스트가 조금 있어요. 올해 한 20조인데 내년도 비슷해요. 30조 안 돼요. 이렇게 보는 사람은 ROE가 요즘 7%예요. 그래도 경제선 나니까 그때 1.2배 되면은 그게 지금 6만 원 초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7만 원, 8만 원 목표 주가가 여러 가지가 그래도 리즈너블하게 될 수는 있는데 이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24년에 이 시나리오가 아까 40조하고 60조의 시나리오가 사람들 마음에 와달라면은 지금 23년도 현재 1, 4분기에 2, 4분기에 분기 3조, 4조 흑자나는데 이게 10조, 15조 흑자나는 시나리오가 와닿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게 와닿을 수 있는 시점이 매크로 환경이 전환과 함께 맞아떨어지면은 베스트는 아마 가을, 겨울 넘어갈 때 올해 그럼 내년도 숫자가 40조 갈 수 있고 혹시 몰라요 5, 60조 그러면은 그럼 PBR 한 1.5배 가봐 1.45배 그러면 8만 원 가면은 PER 12배면 아주 괜찮지 않나 매크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현재는 거기까지 못 가니까 삼성이 지금 감산도 투자 축소도 기대는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으니 투자가들이 지금 여기 1.1배 한 6만 원에서 1.2배 가볼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지금의 어떤 산업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 섹터에서 볼 수 있는 끝이 아닐까? 네,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럼 네. 그 가장 좋았던 매출 실적, 네. 거기에 맞는 요 정도의 가격대가 최선인 건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요거는 이제 22년에서 네. 23년 지금 하고 올 연말에 좀 회복된다는 가정을 연장해서 24년까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43조, 20조, 40냐, 60이냐.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는 1.3배에서 1.5배, 그러면 7만 원, 8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하이닉스는 삼성보다는 낫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해 한 8만 5천 원이 북밸류고 네. 내년에 좀 올라가면은 한 9만 원 되는 거니까 그럼 한 1배 이상 많이 주긴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9만 원, 10만 원 사이가 목표 주가라고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고 삼성은 지금 6만 원에서 8만 원인데 중간값 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조면 7만 원 정도가 최고다 보는데 제가 희망을 드리자면 요거는 우리가 보는 단견일 수도 있어요. 아니, 반도체가 올해하고 내년만 하나요? 그렇죠. 매크로가 무너지고 25년도, 26년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다 들어와 그래갖고 TSMC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엄청난 투자를 향후 5년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반영할 건데? 김장현 씨, 그거는 뭐 25년, 26년 거라고 잊어버릴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시점은 아까 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 사이클이기 때문에 2년 앞당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올 연말쯤 됐을 때, 23년도 연말쯤 됐을 때 매크로가 달라지면은 실제로는 목표주가 좀 올라가면 24년을 지나서 25년 초반까지 땡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22년도, 21년도 다 돌아갑시다. 21년도, 22년도 우리가 좋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그 4차 산업혁명이다,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 얘기했던 그렇죠. 거. 제가 그때 나왔을 때 21년 초에 그 삼성을 그만하고 왔을 때 슈퍼사이클 이런 거 나발이고 이거는 한참 뒤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 25년에 빨라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때 기대했던 너무 것들이 자율주행, 네. 뭐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AI, 예. 이런 쪽에서의 새로운 수요가 확 늘어나면서 반도체는 정말 중요한 핵심 쌀이 될 것이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지금 그 시장에서 EUV에 대한 네, 그 네.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쪽 ASML 네, 네. 이쪽에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뭐 할 수는 있겠으나 그거 말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중소형주들 보다 보면 뭐 여러 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요새 동진세미캠이니 네, 무슨 FST니 말씀이신지. 뭐 네. SNS텍이니 이런 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IT 섹터를 다루셨으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커버 못한 게 한 번 있는데요. 네. 아마 게스를 하실 것 같은데 동주쌤이 키면 커버를 못 하겠어요. 거기 다들 그러더라고요. 정보를 안 준다고. 네. 그래서 뭐 자기네들끼리 먹고 사는 거니까 뭐 그런 비판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바에는 왜 상장했고 하는지 삼성하고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 같이 상의를 못 하잖아요. 네. 나머지 SNS하고 FST는 가능성이 있는데 FST는 반영이 좀 돼 있어요. FST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주가에 예, 거의 한 80, 90% 반영이 돼 있고요. 그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안 될 거예요. 그게 지금 새로운 장비에 대한 그 개발, 네, 네. 이 기대감이잖아요. 네. 근데 아직 성공한 건 아니죠. 조금 앞서간 느낌이 다른데 지금은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렇게 SNS 텍은 꾸준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밸류에이션 그 계산이 달라서 근데 감적으로는 뭐 꾸준히 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FST는 조금 좀 빠른 것 같고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반도체가 돌아설 때 네. 그 어디 쪽이 더 좋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EUV 쪽 네. 이쪽을 좋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증착 부분이 가장 먼저 앞설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증착한 몇 군데 있죠. 네. 주성은 삼성과 관계 없습니까? 있고 유진테크도 있고 뭐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원익 IPS. 원익 IPC, 네. IPS. IPS 주성은 삼성이 아니니까 넌 삼성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유진테크도 약간 다른 계통인데 가장 큰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가장 큰 다운사이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 작년 일단 말부터 이렇게 이제 됐을 때. 확 줄어드니까. 예, 그거 어떻게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 제가 봄부터는 그런 거 보지 마라. 죄송한 얘기인데 그 업체들한테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대장주인데 시장은 새로운 걸 찾거든요. 그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증착 장비는 어렵고 되기만 해보면 가장 굵기가 큰 거니까 크게 먹을 수 있죠. 네. 아까 말씀 2024년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해 20조에서 내년에 40조, 50조 된다. 그럼 투자 다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 하이닉스도 그렇게 할 수 있겠고 내년에 흑자 되면은 그게 보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보일 때는 그런 거 말고 자기 나름대로 니치하지만 기술력을 가지고 새롭게 상장된 것 중에서 기술력을 발휘하는 회사 그런 회사들도 새로 사실 상장한 주가, 회사들. 예, 작년에 많이 상장했거든요. 그런 주가들을 보면은 결국은 서럽게 올라갔다 내려와서 별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새롭게 개척할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기술 영역이 있고 자기네 기술이 포지션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은 너무나 다 에브리바디 아는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도 안 주고 마이크론 줄이면 같이 망가지는 거고 회복하는 데는 또 어느덧 1년이 걸리는 거니까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멈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아, 이게 리서치 센터장 하시던 분이 이렇게 종목까지 시원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도움 주셔서 우리는 그 종목 얘기를 못 하니까 막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네. 네, 그래서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 IT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